안녕하세요. 미니북스의 곽정민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오늘은 기브앤테이크라는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기브앤테이크는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워낙 유명한 책이라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애덤 그랜트라는 분이 지으셨고 거의 31살의 젊은 나이에 와튼스쿨 최초로 최연소 종신 교수를 임명하신 분이시잖아요. 여기 앞에 정말 빡빡머리 아저씨가 한 분 계시는데 네, 대단히 멋있어 보이십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기브앤테이크 책을 들고 와서 소개를 해드리냐면요. 제가 이 책을 구입한 거는 2016년 6월 1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워낙 책이 유명해서 몇 세까지 계속 발행이 됐던 책이기는 해서 지금 몇 세까지 발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준 박사님과 고영선 작가님 방송들을 보면서 기브앤테이크에 대한 책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고, 나는 정말 호구인 삶이 아닐까? 많이 베풀어야지 정말 진정하게 내가 성공하는 거라는데 어떨 땐 되게 속상하거든요. 나만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아. 왜 나만 이렇게 줘야 되지? 나 이러다가 호구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없으세요? 저는 그럴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자꾸 손해보는 게 속상할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스카이캐슬에서 얘기하잖아요. 피라미드의 꼭대기는 결국에는 기버들이 대부분 차지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마음은 그게 안 되잖아요. 아, 그래, 맞아. 여기 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기버였어. 그럼 그 기버가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한다면, 아, 그래, 베푸는 삶이 내가 호구가 아니라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호구가 되거나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속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속상해 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15페이지 내용부터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해요. 15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착한 사람은 꼴찌로 살 수밖에 없는가? 착한 사람은 결국에는 손해보잖아. 회사에서 야, 얘는 만만하니까 계속 일을 더 주고 얘는 만만하니까 이걸 조금 더 시키고 그런 경우도 사실은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이만큼 하니까 난 여기서 이만큼 할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나는 회사에서 받은 만큼만 일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예가 나와 있어요. 왜 기버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방법들도 나와 있고 이 책의 가장 큰 특징들은 연구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연구 데이터를 놓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예시로서 여러분들과 조금 접근을 해보고자 해요. 네, 그 사업가인 데니 쉐이더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스케이프, 모토로라, 아마존에서 일한 적이 있고 창업에 몰두해서 여러 회사를 창업을 하시고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사업가세요. 거의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길 좋아했다라고 하고 30대 후반에 첫 회사를 세운 뒤 이제 막 네 번째 회사를 창업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세이더 옆에 데이비드 호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투자자예요. 호닉은 투자자, 세이더는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이 호닉이라는 사람이 전형적인 기버였던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결과에서 호닉이 탈락을 하게 됩니다. 투자자로서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네, 우선은 세이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추진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세이더의 관점에서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호닉이 이상적인 투자자였대요. 그리고 호닉의 입장에서도 세이더에게 투자하는 것이 좋은 기회였던 거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아이디를 홍보하는 사람들은 대개 성공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보다 세이더는 이미 2번이나 잭팟을 터트린 사람이어서 블루칩이었대요. 그래서 세이더의 경력이 그만큼 화려했기 때문에 호닉은 그가 지금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지 꼭 알고 싶었다라고 해요.
며칠 후 세이더는 호닉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구상 중인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들었대요. 그것은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운 미국인들이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어서 온라인 구매에 불편을 겪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세이더 회사에 투자하고 싶었던 호닉은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었대요. 세이더의 명성이 자자하고 아이디어에 참신했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 또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것이 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투자자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시간차를 이용하잖아요. 시간차.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줄 테니까 너네들은 나에게 투자를 받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전략 방법이거든요. 투자에 성공하려면 세이더에게 고민할 시간을 넉넉히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대요. 짧은 기간을 정하고 매력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사될 확률이 높았던 거죠. 그런데 호닉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저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네, 사업가에게는 여러 선택지를 비교하고 평가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세이더에게 급하게 호닉을 선택하라고 재촉하지 않고 그가 충분히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줬다라고 합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충분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많은 세일즈맨에서도 사용하는 기법인 것 같아요. 투자자들도 사용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할 때는 시간차를 이용하잖아요. 이게 이때가 아니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택을 하시고 예약금을 걸고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여기만큼 좋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만큼 좋은 초이스를 하시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이고 지금 하지 않으시면 이 혜택은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호닉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세이더에게 시간을 주고 그가 결정할 수 있게끔 해줬던 거예요. 물론 호닉은 세이더의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자신의 이익보다 세이더의 입장을 우선시했고 세이더가 다른 선택지를 충분히 검토할 여유를 주었다라고 해요. 세이더는 몇 주 동안 여러 투자자들을 만나 아이디어를 홍보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호닉도 뭔가를 적극적으로 강력한 후보라는 거를 홍보를 할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호닉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여태까지 투자를 많이 했고 투자자들에게 신임을 얻어왔기 때문에 추천인 명단을 만들어서 갔대요. 40명의 추천인 명단까지 제출을 했고 호닉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했던 거예요. 호닉은 투자자가 사업가에게 능력과 신용을 기대하듯 사업가도 투자자들에게 똑같은 기대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투자자들이 임원으로서 이사회원으로 오게 되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추진력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에게도 필요하고 사업가들도 투자자들을 평가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추천해 줄 만한 사람들을 명단을 세이더에게 40명의 명단을 줬던 거죠. 그랬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몇 주 후 세이더는 자신의 결정을 알려주려 호닉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투자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일반적 상식적으로 아마 이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도대체 왜? 조건도 다 비슷하고 다 좋은데 왜 호닉을 선택을 하지 않은 거지? 호닉은 벌써 40명이나 추천을 했는데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이때 읽을 때마다 왜?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랬대요. 세이더와 계약을 맺은 투자자가 제안한 내용은 재적적 조건에서 호닉의 제안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가 있다면 호닉이 보낸 40명의 추천인 명단뿐이었다. 세이더가 명단에 적힌 추천인들과 대화를 나눌수록 호닉이 너무 훌륭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더 분명해질 뿐인 거예요. 그런데 호닉의 발목을 잡은 그 명제는 뭐였냐면요. 너무 좋은
성품이었대요. 혼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성품, 사업자로서 어떻게 내가 선택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너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 이런 혼익의 성품이 혼익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세이더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혼익이 객관적인 자세로 사업을 바라보고 문제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그저 너그러운 태도로 용기를 붙돋아 주는, 그런데 골몰을 할까봐 걱정이 되었다는 거죠. 한편으로 이해되지 않으세요? 아, 얘 정말 빗살 좋은 호구 아닐까? 정말 그냥 앉아서 허허 거리고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닐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질책하고 더 나아가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래, 그렇지, 그래, 잘할 거야 라고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사업가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기버가 되면 안 된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세요. 세이더는 한마디로 혼익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돕기에는 너무 나약해 보였다는 거죠. 혼익, 너는 심성도 좋고 다 너무 좋은데 너무 나약해. 그렇게 해서 이 큰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겠어? 혼익, 너는 다 좋고 뭐도 좋은데 너무 마음씨가 좋아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끌려갈 거야. 그리고 손해보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세이더가 선택한 투자자는 사업가를 강하게 몰아붙이는 스타일의 총명한 조건자였대요. 나에게 좀 더 도전적이고 객관적인 이사의 임원이 필요해. 미안해. 나는 진짜 조금 더 나를 채찍질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혼익은 사람이 지나치게 착해서 정작 회의할 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는 혼익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기 입장을 근데 설명을 했대요. 혼익 같은 분이 없으니까. 사실은 마음은 당신에게 너무 끌려요. 그런데 머리는 그들과 함께 일하라고 하는군요. 나는 가슴이 아니라 머리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혼익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런 얼간이 같으니라고 투자 계약서에 빨리 서명하라고 재촉했다면 그가 받아들였을 텐데 대체 어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속으로. 나는 지난 10년간 좋은 평판을 받았고 투자 성과도 괜찮았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데이비드 호닉은 착한 사람은 꼴찌가 된다는 고통스러운 교훈을 받아들였대요. 그런데 과연 이게 맞을까요? 신현중 박사님하고 고윤성 작가님께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잘 될 거예요. 정말 100번 1000번 감사합니다. 빌어보세요. 그런데요. 그때는 감명을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 액션이 없다고요.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수만 번, 수백 번, 수천 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행동이 바뀌셔야 되세요.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보셔야 되신다고요. 저도 지금 이 방송을 찍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 아파트를 새로 구입을 하고 작업실을 구입을 하고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 들어오고 그냥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정말 꼭 반드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 근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빨리 만나 뵙고 좋은 얘기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이 자체가 세팅이 되지 않으니까 뭔가가 불안하고 매일같이 불안했었거든요. 내가 꼭 해야 되는 숙제가 있었는데 그 숙제를 못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환경은 조성이 되지 않고 마음이 너무 급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해야 되는 목록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만 적어서 지워서 버려봐. 포스트잇에 적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해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출근하는 날과 똑같이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장소에서
적응을 해야 되고 나의 이 책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시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챙기고 아이들이 등원을 시킨과 동시에 저는 여기에 8시 50분에 출근을 한 거예요. 이 장소에. 그러면서 똑같이 회사원과 똑같은 생각 패턴을 가지면서 여기에 투자를 한다면 내가 이 방송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언제 얻었냐면요. 뼈아다오 체인지 그라운드 내용을 보면서요. 감동만 받지 마세요. 감동받는 거는 누구나 마음에 정말 괜찮을 수 있어. 좋아라는 것까지는 누구나 하실 수 있다고요. 근데 그래서는 바뀌지 않는다고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바뀌시려면 행동하셔야 되세요. 그냥 저한테 따끔하게 욕 먹으시고 하시라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나 바뀌고 싶잖아. 나 조금만 더 어떻게 해서든 살아가고 싶잖아.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고 싶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행동을 하셔야 되세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도 여기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착한 사람은 꼴찌가 된다. 착한 사람은 꼴찌가 된다. 마음의 감동만 받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감동만 받는 사람은 정말 꼴찌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에 울림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행동까지 어떻게 할 거라는 결론을 내리시고 지금 행동하셔야 되세요. 이거 끄셔도 좋으시고 이거를 제가 제일 기분 좋은 내용들은 뭐였냐면 자기 전에 미니북스님의 영상을 틀어놓고 들어요. 그러면 되게 편하게 잠이 잘 와요 라는 분들도 계셨고 주부신 분들은 저랑 같은 입장이시죠? 저도 설거지할 때 앞에다 이렇게 틀어놓고 강연을 듣거나 하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제 강연을 그렇게 해서 듣는데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들으시는 거에서 끝이지 마시고요. 바뀌셔야 되세요. 저도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작업실을 구해서 나오게 됐고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이 생겼어요. 아주 작지만 나에게 수입을 만들어주는 파이프라인들이 생겨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곰재동님? 네, 저한테 매번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짧게 남기면 왜 이렇게 짧게 남기세요? 이러시고 또 오늘 길게 남기셨네요. 이러시면서 매번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저도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저를 사랑해달라, 제 얘기를 들어달라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얘기를 꼭 전달해 드려야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달 드린 내용은 내가 호구 같아 보이지만 난 호구가 아니야. 앞으로 봤을 때는 내가 정말 이긴 자가 될 거니까 너네들 두고 봐. 내가 꼭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더 많이 주는 것도 더 많이 기부하는 것도 근육이래요. 이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기부를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어떤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하는 근육이라는 게 만들어진대요. 그 근육이 한번 만들어지면은 처음에는 1에서 10이라는 강도가 있을 때 1이라는 강도를 했을 때 굉장히 힘들다면 근데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근육에 힘이 붙으면요. 3, 4로 넘어가도 나의 30%, 40%를 넘어가도 그 근육이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대요. 자원봉사를 하는 게 일주일에 일주일에 2시간 정도 봉사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게 조금 지나서 계속 2시간이 하는 게 생활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근육이 생겨서 별로 힘듦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봉사라는 것도 기부라는 것도 자기가 견뎌낼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상을 할 때는 사람도
네, 방전이 된다라고 하니까 본인한테 맞는 수준 정도의 기부와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힘을 키워 나가시게 되면 그만큼 얻는 기쁨도 크다라고 합니다. 네, 앞부분에 썰이 너무 길었네요. 다시 진도를 나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혼익이 너무 후회를 한 거죠.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 돼서 꼴찌가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뒷부분에 이 사람들은 통념을 따르면 커다란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대요. 자, 호구가 아니라는 걸 지금 증명해내는 과정이에요.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능력. 나는 뭔가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취해놓고자 하는 동기요. 첫 번째 능력, 두 번째 동기, 세 번째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가 오면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거두려면 재능을 타고나는 것은 물론이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기회도 따라 주어야 한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가 된다고 해요.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건 뭐냐면은 데니 쉐이더와 데이비드 호닉이 이야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가 남았대요. 정말 근데 흔히들 이거를 간과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어요? 모든 비즈니스에서는 나 혼자 이루어지지 않죠. 모든 비즈니스는 나와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능력, 재능, 그 다음에 기회는 나 혼자만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고 개인적인 재능이고 개인적인 성취 동기예요. 그 다음에 기회는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기회가 오게 되죠. 그런데 모든 비즈니스나 사업에서는 타인과의 상호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죠.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세계에서는 타인과 죄송해요. 이게 빛을 내가 조명을 별도로 쓰는 게 아니어가지고 빛을 조절을 못 하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제가 뭐 방이 아니고 이제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절이 안 돼서 그러니 조금만 보기 흉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면 성공한 사람들은 세 가지 능력 외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능력, 두 번째 성취 동기, 세 번째 기회, 그 다음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다.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가지 않는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생활한다. 그 생활할 때 나타나는 것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큰 성공의 핵심 키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이요. 세이더와 그 다음에 호닉은 상호작용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긍정적 상호작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고 그들과 선택을 하게 돼요. 이때 상대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으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쪽을 택해야 될까? 나는 조직 심리학자이다 와튼스쿨 교수로서 10년 이상을 이 선택의 연구에 집중해 왔대요. 그 연구 대상은 구글 직원부터 미국 공군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했고 어느 쪽이 성공에 더 유리한지 관련해 추정적인 결론을 얻었대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되고 이 저자가 애덤 그랜트라는 저자가 어떤 선택을 할까?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할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왔고 그 결과를 얻어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 30년간 이루어진 획기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사회과학자들은 개인마다 선호하는 호의 원칙이 있대요. 호의 원칙. 개인들마다 선택하는 호의 원칙이 있다. 그 호의 원칙이 기부이냐, 테이커이냐, 매체이냐에 따라서 선택이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은 주는 양과 받는 양에 대한 희망이 극적인 차이가 존재한대요. 사람마다 나는 너 주는 게 더 좋아. 난 내가 해버리는 게 더 마음 편해. 그래서 많이 주는 사람이 있고요. 에이 나는 준 만큼만 할 거야. 내가 왜 더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 안 할 거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이걸 했을 때 이만큼 더 받을 수 있구나. 아유 먼저 잡아야지. 먼저 먹지.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봤자 호구가 돼. 그냥 더 빨리 나한테 이득되는 쪽을 취해야 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을 이 저자는 그 애덤 그랜트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고요. 그 세 가지 유형이 기버, 테이커, 매체가 된다고요. 매처가 된다고요. 그런데 테이커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신이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길 원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먼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힌다. 내가 빨리 잡아먹어야지. 내가 빨리 해야지. 안 그럼 나는 이런 세상에서 잡아먹히게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행동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테이커예요. 그런데 사실 평범한 테이커가 잔인하거나 극악무도하지는 않대요. 그저 조금 더 조심스럽고 자기 방어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나만 손해인데?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이커를 너무 막 극적으로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자기 방어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 무너지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밟히구나. 아니면 나 당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테이커에 해당이 돼요. 자기 방어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데 내가 내 것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일반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내 거 안 챙기면 누가 챙겨줘. 내 거 챙겨가면서 해야지 라고, 내 건강 누가 챙겨줘. 내가 챙겨가야지. 이런 부분에서는 테이커가 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 거잖아요. 내 건강 내가 챙기는 건데 이렇게 보신다면 테이커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데이비드 호닉이 테이커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고려할 시간을 원하는 데니 쉐이더의 입장보다 투자에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우선시해서 계약 마감 기간을 딱 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호닉은 테이커가 아니라 기버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죠? 비즈니스 세계에서 기버는 상대적으로 드문 부류다. 그들은 상호 관계에서 무게의 줄을 상대방 쪽에 두고 자기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기 때문이다. 아이고, 테레사 선생님만 있는 거 아닐까? 간디 이런 사람들 가능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드물다라고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런데 뒤에서 예로 몇 명 분들, 여러 유명한 분들의 예시가 나와 있고, 이런 분들이 이래서 여기서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과연 이렇게 많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연구 데이터는 있어요. 피라미드, 우리 스카이캐슬에서 피라미드에서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 기버였다는 사실은 연구 결과로 나와 있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테이커나 매처보다 기버가 더 유리하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적이진 않지만 더 많이 사업을 하면서 비즈니스에서 선택을 할 때 내가 내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비즈니스 마케팅 기술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품을 팔 때 그 상품을 팔 때 상대방 입장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이 쉐이더 같은 경우는 호닉이라는 사람이 어쩜 투자를 받는 사람,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죠. 반대로 호닉은 세이더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건데 세이더의 입장을 더 많이 고려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학원 강사라고 친다면 학원 강사들은 나의 이익만 보게 되면은 그건 장사예요. 근데 나의 고객은 누구일까요? 학생이고 학부모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비즈니스를 했을 때 모든 결과들이 긍정적으로 돌아온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게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내가 손해를 보지 않아요.
아, 이 선생님은 이런 진정성이 있구나. 이런 사업자들은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구나. 아, 여기는 적어도 사기는 치지 않겠구나. 남에게 피해가는 행동은 하지 않겠구나. 이런 신념을 심어주게 된다고요. 당장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쭉 봤을 때 내가 만약에 부동산 거래를 해야 돼요. 근데 부동산 거래에서 여러 가지 중개업소가 있다면은 어떤 업소를 선택을 할까요? 정말 곧이곧대로 가격에 흥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이런 점에서 믿을만하고 신뢰를 해줄 수 있어. 정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가격에서만큼은 이 사람은 나한테 사기칠 사람 아니야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아, 이 사람은 그래도 나한테 피해가는 행동을 할 사람은 아니야. 머리 계산기 굴려서 머리 이렇게 계산해서 나한테 사기칠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은 아이 가지고 장난칠 사람 아니야. 아, 이 사람은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칠 사람은 아니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갔을 때 비즈니스 관계에서 우린 누구를 선택을 할까요? 그런 믿음이 가는 사람, 지금 당장에는 이걸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도 단타로 한 번 팔고 마는 물건이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비즈니스를 하실 때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당장에는 손해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여기에 자기의 마진을 많이 남기지 않고도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상품이 더 좋을까? 어떤 게 더 마음에 들까? 이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줬을 때 더 관심도가 높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뭔가를 다시 이 제품을 선택을 할 시기가 되었을 때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수지타산 따져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주려는 그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까요? 네, 저는 세이더라면은 혼익이 잊혀지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혼익은 테이커가 아니었고 기버였고, 기버는 무게의 줄을 상대방 쪽에 두고 자기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테이커는 자신에게 중점을 두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가늠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 기버는 타인에게 중점을 두고 자기가 상대방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더 많이 주의 깊게 살핀다라는 거죠. 여기서 저 마케팅 기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네, 이것도 정말 저 너무 뼈아대에 졸꾸러기인가 봐요. 그런데 어쨌든 좋은 거는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좋으니까 저는 이해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께 다시 전달해 드릴게요. 신현주 박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잘 팔릴까에 대한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 시장을 먼저 선택하라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잠시만요. 내가 어떤 제품이 잘 팔릴까를 선택하기 전에요. 모 그룹이 있는 정말 필요한 것을 느끼고 있는 그룹을 먼저 찾으라 그랬어요. 마케팅할 그룹을 먼저 선택하라고요. 반대예요. 제품을 만들고 이거를 잘 마케팅해서 팔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마케팅이 필요한 그룹이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학교라면은 토익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아니면 취업이 잘 하기 위해서,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대학생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초등학교는 직장 다니는 엄마들, 아이 좀 맡길 데가 없을까? 내가 퇴근할 때까지 누가 저녁 좀 먹여주면 좋겠는데. 아니면 내가 퇴근하기 전까지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어머니 저기 영어 정말 잘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뭐 이러이러한데 좀 태권도나 뭐 발레 이런 데 잘하는 데가 없을까? 라고 마케팅에서 필요로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발견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제품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참
종이 한껏 차인 것 같은데 굉장히 커요.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 수업을 선택한 이유도,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기는 했었지만, 학교라는 조직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들어가기 전, 그 다음에 중학교 들어가서 부모들에게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내가 퇴근하기 전까지 필요한데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어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디까지?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로? 수능 대비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그땐 수능 대비 영단어는 외우셔야 되세요. 그런데 말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까진 가능해요. 그런 시장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그들이 필요한 제품이 무엇인지, 그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찾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시스템으로 보완을 해냈던 거예요. 그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마케팅이 되어 있는 곳에 제가 상품을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면 제품이 뭔지가 아니라 닭이냐 달걀이냐 차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걸 찾지 마시고요. 여기 이 시니어 그룹에서는 뭐가 필요하구나. 나이 드신 분들은 잠깐 이야기하고 조금 얘기도 나누고 음식도 먹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구나. 아니면 소일거리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보시면 사업 아이템들도 잘 나오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다시 본문을 넘어갈게요. 오늘 첫 방송, 오랜만에 하는 방송인데 너무 길어지네요. 돈과 관련해서만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기부와 테이커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래요. 기부하고 테이커가 나는 100만 원 했어. 나는 1000만 원 했어. 나는 이렇게 했어. 이런 이제 얼마를 했어의 차이가 아니고요. 아이고, 비 때문에. 그 차이가 아니고요. 행동의 차이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행동의 차이. 어떤 행동의 차이가 드러나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거예요. 기버와 테이커는 행동의 차이가 일어나는데, 테이커는 노력 이상의 이익이 돌아올 경우에만 전략적으로 남을 돕는다는 거죠. 내가 노력을 1을 했으면 그 이상이 돌아올 때만 액션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테이커예요. 그런데 기버는 자신이 들이는 노력과 비용보다 타인의 이익이 더 클 때 남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행동의 차이가 나요. 행동에. 나한테 내가 했던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남으면 행동을 하고요. 본인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나한테 더 많은 이익이 되겠지라고 해서 행동을 하는 스타일이신지, 아니면은 나는 이 사람 상대방한테 더 많은 이익이 가겠지라고 행동하는 사람인지. 이거는요, 약간의 뭐냐면은 그건 것 같아요. 주인의식? 내가 사장이라면, 내가 경영자 입장이라면 기버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할까? 이 사람들은 뭐가 더 도움이 될까? 이 사람들한테 더 먹힐 만한 상품들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기버예요. 그리고 물론 사업가들에게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기버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대부분들의 직장에서는 매처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준 만큼 해준다라는. 그런데 사업가라면은 테이커가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지가 알아서 이렇게 테이커인 행동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직장인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버일 거예요. 그리고 테이커인 분들은 내가 월급 받은 만큼 일해야지 라고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테이커이실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버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돕는 마음을 가진 사람, 부하 직원에게 조언을 해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공적 남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등 이런 타인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모두 기버라고 판단을 하시면 된대요. 난 후배한테 조언해줄 수 있잖아.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 이렇게 할 때가 너가 생산성이 더 높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래? 라고 조언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더 많은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행동은 일터 위의 장소에서는 꽤 일반적이래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이나 교우 관계 있으시죠? 네, 친밀한 관계에서는 대부분들 기버래요. 왜냐하면 집안에 있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뭐 남편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는 내가 더 많이 기버했잖아 이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조금 결혼 생활에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은 내가 먼저 하고 그가 잘할 수 있는 일은 그에게 맡기고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면서 기버인 생활들을 많이 유지를 하세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상호 관계가 좀 더 복잡하죠. 직장에서는 철저하게 기버이거나 테이커인 사람은 거의 없고 대개는 세 번째 유형이에요. 바로 손해와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애쓰는 매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 상부상조하는 거지. 내 이익만 내세워서 뭐 하겠어. 당신이 받은 만큼 되돌려 준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매처라고 합니다. 당신이 받은 만큼 돌려주겠어 라는 매처요. 나의 이익과 손익을 균형 있게 이루는 사람을 매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봉 협상 같은 거 할 때는 보통 테이커가 될 것 같고, 부하 직원에게 조언을 해줄 때는 기버, 그 다음에 동료와 전문가하고 지식을 나누고 뭐 이럴 때는 매처의 행동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그 행동 양식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네,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결혼 생활 할 때는 조금 더 양보하고 아이들한테 헌신적으로 양보하잖아요. 그럴 땐 기버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우리 아이니까 양보하고 헌신하고 바치는 거고 우리 신랑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헌신하고 바치는 거예요. 근데 직장 간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기버일 수도 테이커일 수도 매처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고민하시기 바랄게요. 아직 결론은 네, 다 와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성공의 사다리의 꼭대기에 오르는 사람들. 세 가지 행동 유형에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한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른다. 누군지 아시겠죠? 기버요. 가장 나쁜 결과를 얻으리라고 예측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성공의 사다리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기버가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남을 이롭게 하고 남한테만 행동을 맞추다 보니까 자기 걸 챙기지 못하니까 성공의 사다리의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기버이긴 한데요. 근데 성공의 사다리의 제일 탑에 있는 사람도 기버예요. 그러면 요 상단에 있는 기버와 하단에 있는 기버의 차이점이 뭔지를 아셔야 되시잖아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생산량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기술자들이 기버가 더 많고 또 남 도와준다고 오지랖이 넓어서 자기 건 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테이커나 매처이지는 아니래요. 성공의 사다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도 기버라고요. 그럼 이 두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차이가 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들은 차이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네. 네. 우선은 세이더하고 혼익의 이야기를 잠깐 돌아가 볼까요? 어쨌든 세이더가 혼익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호구였나? 정말 착하다는 것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구나. 나는 세이더 투자자에게 이런 생각할 기회를 줬는데 결국에는 나에게는 리스크로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세이더가 고민 끝에는 결국에는 혼익에게 투자자로 참여해 줄 것을 다시 제안을 해요. 왜냐하면 혼익은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처음엔 그가 단지 마음 좋은 사람으로만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훨씬 더 많은 게 있었다. 혼익은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대단히 용기 있는 정말이지 대단한 사람이다. 이 일을 제기하는 동안에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투자자로서 그의 가장 큰 장점은 따로 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을 해오죠. 항상 사업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를 깊이 존경합니다. 고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게 사업가적 마인드죠. 내가 사업을 할 때도 고객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사업가가 투자자를 선택을 할 때도 투자자는 사업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항상 사업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를 존경합니다.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입장을 먼저 고려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이더는 혼익을 함께 일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혼익과 함께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왜 성공을 하게 되었는가? 그들은 먼저 성공을 거둔 다음에 나중에 베푸는 일반적인 전략을 쓰지 않는데요. 성공을 거두고 베푸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은 먼저 베품으로써 훗날의 성공을 위해 좋은 위치를 차지할 확률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확률을 높인다. 제가 좀 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 사람 믿을만해. 이 사람은 이랬지. 그래. 이 사람은 그래도 나한테 사기치진 않아. 그래도 아이들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난 이 사람을 선택하겠어. 훗날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의 영역을 넓혀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 조금 당장에 몇백 원 더 이득 보는 그런 거를 했던 사람들 선택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버가 사용하는 그들은 무엇 때문에 챔피언과 얼간이로 나뉘는 걸까? 상위에 있는 기버와 그 다음에 하위에 있는 기버는 어떻게 해서 그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 답은 재능이나 적성보다 기버가 사용하는 전략이요. 기버가 사용하는 전략. 그리고 그들의 선택에서 찾을 수 있대요. 아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항상 상대방과의 상호관계가 있고 그 상호관계에서 선택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 선택이 뭐냐면 나는 우선 기버는 반드시 친절하고 박애주의적일 거라는 믿음의 오류를 밝히고 그들이 성공사들 밑바닥에 추락할 위험은 어떻게 피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으면 성공한 기버도 테이커와 매처 못지않게 야심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버도요. 성공하고자 하는 전략과 그들이 야망을 품고 있다고요. 야심을 품고 있다고요. 그들의 목표를 다른 방식으로 추구할 뿐이라는 거예요. 테이커도 물론 성공을 위한 야심이 있어요. 매처도 있어요. 그런데 기버는 개인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고 성공한 기버도 테이커와 매처 못지않게 야심을 품고 있고 그 목표를 추구하는 달성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뿐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기버는요. 남한테 주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그냥 자기 거 챙기지 못하고 야망 목표는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남 뒀다가 시간이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한 기버는 목표의식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주면서도 이 목표는 반드시 달성하겠어라는 동기부여와 그 다음에 이걸 달성해내고 말겠다라는 야심은 꼭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래에 있는 기버들은요. 남한테 퍼주는 것으로 끝. 근데 상위에 있는 기버들은 퍼주는 것 플러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플러스 야망도 있고 목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전략을 가지고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한다고요. 근데 그 방법이 테이커와 매처와 다른 방법을 취할 뿐이에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일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바닥에 있는 기버들은요. 남한테만 좋은 호구로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위권의 기버들은요. 사람들은 상호관계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상호관계에서 좋은 인상을 남겨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에게 사기치지 않을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상대방을 항상 먼저 생각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기회와 그 다음에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부여와 더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의식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목표에 도달한다고요. 그 방법이 테이커와 매처와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테이커는요. 승리를 거둘 때는 그 반대쪽에 반드시 패배자가 존재를 해요. 왜냐?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 되니까. 내 반대편은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체인지 그라운드는 자기 책을 발간을 하고 나서도 책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야금야금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책을 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책의 내용을 저자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풀어서 남한테 도움을 될 수 있는 지식을 전달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룹이 잘 되기를 바랄까요? 안 되기를 바랄까요? 잘 되기를 바래요. 그들이 승승장구해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1%, 0.01이라도 바뀌기를 원한다고요.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책을 한 권이라도 읽으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요.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룹들이 있다면 그들은 기본은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야 이러면서 비난하기보다 그들을 응원해 준다고요. 이해되시죠? 테이커는 성공을 하게 되면 반드시 패배자가 반대편에 존재. 기본은 잘 되면 주변에서 응원을 해줘요. 아, 쟤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 제가 잘 돼야지 이 세상이 바뀌지. 그래, 저 그룹이 잘 돼야지. 저 기업이 잘 돼야지.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괜찮은 도시에서 괜찮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을 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박수 드립니다. 지금 제 방송을 보실 리는 없으시겠죠? 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바꾸고자 어떤 자기의 수익이나 이익보다 그 얘기는 하셨어요. 나는 우리 식구들을 먼저 살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우리 식구들을 살려서 더 힘내고 건강할 수 있어야지만 이때는 테이커가 돼야 되겠죠. 내 건강을 먼저 챙겨야 되겠죠. 내가 먼저 성공을 하고 내가 먼저 가져야지만 더 많은 연구를 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뿜어서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살아남아야 된다고요. 그 메인이 되는 줄기가 살아남아서 얘가 튼튼해져야지만 옆 가지가 더 많이 뻗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은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면 우리는 모두 응원을 해주게 된다고요. 그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면서요. 김미경 강사님도 그렇잖아요. 본인이 가져가거나 본인이 성장하고자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주부들,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꿈틀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도우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김미경 강사님 제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체인지 그라운드, 뼈아대 웅이사님, 신현종 박사님, 고영선 작가님 다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도 그 그룹의 일원이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많이 성장해 나가고 여러분들한테도 조금이나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내용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버 호구 같잖아요. 결대 호구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살아나가고요. 그 함께 살아나가는 거에서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과 더 좋은 어떤 컨텐츠로 전달한다면 저를 응원해 주실까요? 아니면 쟤 좀 이랬으면 좋겠어.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은 주변에 응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버가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버는 결과적으로 모두가 당신의 승리를 원할 경우 승리는 더 쉬워집니다. 적을 만들지 않으면 성공은 더 쉽습니다. 적이 아예 없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모두가 당신의 승리를 원할 경우 승리는 더 쉬워진다고요. 모두가 너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이 기업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응원할 때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이 더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 앞에 놓인 요 이득이 아니고요. 앞으로 나이가 나아가야 되는 그 목표에서 야금야금씩 조금씩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내가 이 아이들 가르치면서 더 많은 진을 빼더라도 나중에 이 아이들이 내가 어떻게 너네들한테 노력을 했고 어떤 진심으로 너네들 시간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반드시 알 날이 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그들과 함께 성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장을 해나가시는 거고, 기부라는 게요, 큰 돈을 많이 기부하거나 큰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게 기버가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상대방의 목표를, 상대방의 이득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만 호구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굉장히 조금 길게 됐는데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나 자꾸 손해보니까 조금 속상하다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손해보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들 마라톤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남기면서 좋은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긍정적으로 모두가 성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 저는 다시 한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책 협찬들이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그 책들을 다 소개를 해주면 제가 한번 느꼈거든요. 책을 소개해줘서 다 대박이 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솔직히 읽으면서 이건 아닌데 내가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좋은 쪽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어떻게 긍정적인 이 마인드를 형성해줘야 될까라고 해서 되게 각색을 많이 해서 알려주는 책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책은 네, 소개를 하지 않고 정중히 사양할 생각입니다. 봤더라도 네, 조금 네, 사양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양질의 책들만 소개를 해드리고 그런 책들, 그런 책들이 아니라 좋은 책을 읽어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 선택하시는 거 아시죠? 오늘 행복 딱 선택하시면요.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랄게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